5시 1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세계 불교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불교는 지금 순서인데요. 불교방송 뉴미디어 팀의 유건준 팀장과 함께 세계 불교의 생생한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일본과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둔황 석굴의 복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둔황 석굴이요. 예. 지난 11일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의 한 대학 연구원들이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훼손이 우려되는 중국 둔황 석굴에 있는 불상과 벽화를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복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복제요? 네. 뭐 홀로그램을 이렇게 복원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실제 네, 모습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직접 둔황 석굴을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이 둔황 석굴 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막고구를 비롯해서 수백 개의 석굴에 보존된 벽화, 네. 또 불상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전 세계 미술사학자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본 연구진들의 활동을 그러면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둔황의 문화재를 복제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은 네. 일본 도쿄에 있는 도쿄예술대학 소속 연구원들입니다. 네. 이들은 현재 둔황 석굴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 둔황의 둔황 리서치 아카데미라는 중국의 기관과 함께 문화재 복제 기술을 공유하고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총 735개에 달하는 석굴 중에서 네. 우선 138개의 둔황 석굴을 복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 예. 그리고 단순히 복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문서와 자료들을 활용해서 70년대에 조금 이제 성급하게 복원 작업을 하면서 훼손됐던 네. 그 둔황 석굴의 원형도 복원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슈퍼 슈퍼복제. 복제. 네. 그동안 이 둔황 아카데미의 주관으로 벽화의 연구와 복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홍콩에서 일부 석굴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도 있었던 것으로 예.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럼 도쿄예술대학의 연구진들이 하는 복제는 예.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예, 저도 사실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요. 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둔황 아카데미에서 추진한 작업은 실제 화공들이나 미술가들을 동원을 해서 벽화를 그대로 복제해서 그리는 작업들. 모사라고. 예, 모사를 하죠. 통해서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들을 했었고 네. 그 작업에는 우리나라의 불교미술 전공자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네. 유학하신 분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3D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네. 현장을 그대로 그 3차원 공간을 그대로 스캔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그 스캔한 작업들을 가지고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가상현실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네, VR.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예.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번 작업은 거기에다가 이제 3D 스캐너로 그 복제된 것들을 그대로 그 거품 폴리스티렌이라는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티로폼이라는 예. 그 물질을 깎아내서 아, 그 3D 그 프린터처럼 네. 깎아내서 그 현장들을 그대로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채색을 덧붙여서 석굴의 모습을 그대로 복제하듯이 이렇게 떠내는 작업이죠. 네. 그래서 원래 크기 그대로 그리고 원래 모습 그대로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미니어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예, 예. 원래 모습 그대로. 예. 그러면 어떤 기술로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로봇을 이용해서 3D 스캔된 모습을 그대로 이제 조각을 해내는 거죠. 예, 깎아내는. 예. 네. 그거 이제 저도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장면을 직접 봤는데, 그 현장을 보면은 로봇이 자동으로 이제 그 불상을 깎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스티로폼에다가 그 로봇이 이제 그 조각칼을 이용해서 계속 자동으로 다 깎아내고 그 모습들이 이제 실시간 이제 그대로 이제 복원이 돼서 네. 거기 이제 미술학과 학생들이 동원이 돼서 채색하고 복원하는 작업에 이제 참여를 해서 현재까지는 250개의 크고 작은 석굴 사원이 스캔되고 디지털화 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스캔된 석굴을 이제 복원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이제 해나갈 예정이라는 거죠. 네. 앞서 그 둔황의 석굴 735개 네. 가운데 이제 우선 138개의 둔황 석굴을 복제할 예정인데 네.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깎아내는 작업까지는 이제 250개 네, 네. 예,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인데 예. 그럼 이렇게 복제된 석굴은 어떻게 활용이 될 예정인가요? 이제 둔황 아카데미 측은 복제된 석굴을 관광객들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둔황 석굴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둔황 석굴 중에서 관광객들에게 공개하는 석굴은 아주 운이 좋을 경우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그거밖에 안 석굴을요. 되나요? 네. 네. 그것도 아주 운이 좋을 때의 운이 좋을 경우고 경우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석굴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이제 현장에 갔었는데 저희가 가장 보고 싶은 거는 17호 동굴이라고 그래서 네. 해초 스님의 왕호천 죽국전이 발견됐던 된 곳. 네. 장경동이라고 하는 이 석굴인데 그 석굴 저도 사실 못 봤고요. 밖에서만 이제 구경을 했고 그렇게 이제 통제하는 이유는 그 관광객들이 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호흡에 섞여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벽화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석굴 사원에 와서 석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복제품을 통해서 실제와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간직한 둔황 석굴을 볼 수 있게 하겠다. 네. 이 계획의 목표는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난해 방문 계획이 둔황 석굴에 200만 명이 처음으로 넘었다고 합니다. 15년 전에 비해서 약 네.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는군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관람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조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현장감 있게 이 둔황 석굴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둔황 이 석굴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이 얼마나 오래된 건가 하는 궁금증도 예. 있어요. 둔황 석굴은 5호 16국 시대 전진 시대, 그러니까 서기로 따지면은 서기 366년경 정도라고 이제 하는데 네. 4세기경인데요. 네.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원나라 때까지 계속 시대별로다가 조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있는 석굴 중에는 당나라 시기에 조성된 석굴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수나라 시대의 석굴이 그 다음을 잇고 있고 당나라 시기에 한 200여 개가 넘는 석굴이 만들어졌고 수나라 시기에 한 100여 개 정도의 석굴이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둔황 석굴이 위치한 지역을 보면 타클라마칸 사막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네. 사막이 끝나고 이제 농토가 시작되는 이런 지점에 조성이 돼 있는데 결국 이제 대상 무역을 하던 이 캐러반들이 네. 이곳에서 이제 한숨 돌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근거지도 마련하고 무역과의 어떤 안전도 빌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번창을 빌었던 이런 염원을 담아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 이후에는 스님들이 이제 수행처로 삼으면서 계속 이곳을 어떤 수행의 도량과 그다음에 캐러반들의 어떤 기원이 담긴 이런 신앙의 어떤 중심지로서 네. 이제 이곳이 조성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원나라 시기쯤 돼서 이제 이게 서역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잊혀졌다가 네. 1900년대 초에 이 문화재 약탈자들에 의해서 이곳이 이제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도굴범에 의해서 그렇죠. 세상에 다시 네. 빛을 발하게 됐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정밀하게 스캔을 하고 네. 이것을 다시 복제를 해서 이 둔황의 석굴과 벽화를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 이 복제품을 통해서 체험하게 한다. 네. 이런 계획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둔황 막고굴 입구에는 지금 사실 전시관이나 박물관도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둔황 석굴에 가서 둔황 석굴을 보지 못한다는 네. 거. 네. 그래서
그 입구에 보면은 뭐 해초 왕호천 축국전 관련된 내용도 전시관에 한글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네. 그래서 전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인 분들도 들어가서 보면은 아,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거 아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이 한계를 이번 복제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해보자라는 이런 의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클론이라고 하는 이 슈퍼 복제 작업, 그러니까 네. 정밀한 원형 복제 작업은 이 둔왕석굴이 20세기 초에 알려지고 많은 문화재 약탈을 거치면서 중국 정부가 이곳을 이제 보호구역으로 다 정하고 그곳에 대한 어떤 보존 작업을 계속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마구잡이로다가 이제 좀 그 졸속으로다가 이제 복원된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문헌이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정밀하게 실측을 하고 이후에 잘못 복원된 부분은 정밀 복원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복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이제 잡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의 네. 그 영웅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 국전이 발견된 네. 장경동 석굴이라고 하셨죠. 네. 그 둔왕 석굴의 17호 석굴인데 이것도 지금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포함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럼 원래 이 17호 석굴 네. 장경동 석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난 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 사실 장경동 석굴이 드러나게 된 계기를 보면 정말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장경동 석굴을 관리하던 19세기 말에 중국의 도교 신앙을 이제 추구하던 왕원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곳을 관리를 하다가 하루는 인부가 와서 담배를 피우고 석굴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재를 벽에다가 탁탁 털었는데 그 안에서 빈 공간에 공명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원록이라는 사람이 네. 그 벽을 허물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 안에 수만 점의 서적과 문헌과. 이런 문헌들이 네.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유럽에 있던 그 문화재 약탈자들 그 슈타인이라든지 그 폴 펠리오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이 이곳에 왔고 폴 펠리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왕호천축 국전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분도 대단한 게 중국어와 뭐 한문 이런 쪽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해초 스님의 왕호천축 국전이라는 글이 처음으로 이렇게 문헌상에 나온 게 그 고려대장경에 들어있는 일체경음이라는 책에 그 구절이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그 구절에 있는 글자와 글과 이 자기가 그 둔왕 석굴에서 본 글이 동일한 글들이 막 나오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고서 이제 가져가게 된 거죠.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고 그렇군요. 일체경음이라는 이 그 책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네. 고려대장경에만 있는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아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복원과 복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둔왕 아카데미가 이제 석굴사원 복제 작업을 하면서 이 복제된 석굴을 관광객들에게 이제 공개하기 위해서 관광센터 건설을 위한 부지 마련하고 이제 건설 자금도 이제 마련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둔왕 아카데미는 굉장히 사실 작은 기관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기관이고요. 네. 실제로 뭐 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 홍콩 쪽에서 지원받은 그 지원금을 통해서 홍콩에서 여러 차례의 그 가상현실을 통한 이 둔왕석굴 전시회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네.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세계 곳곳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부지나 자금은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복제 작업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천 기술을 그 중국 쪽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본 도쿄예술대학이 어느 정도 협조해 줄 거냐. 근데 도쿄예술대학도 사실은 워낙에 이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선뜻 기술 전수를 하면서 자신들도 복원 작업에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그런 어떤 이 등록된 문화재 기술을 다른 기관과 공유를 하면서까지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복제 작업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과의 싸움만 남았군요. 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부럽기만 합니다. 네. 네.
이게 국내의 기술과 안목도 네.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 한 1, 20년 전만 해도 일본보다 굉장히 처져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군요. 네,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많은 발굴과 이런 보존 처리에 관련된 이런 그 역량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둔왕을 비롯해서 그 중국 실크로드에 있는 뭐 베제크리크 석굴이라든지 키질 석굴, 네. 그다음에 뭐 파키스탄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실크로드 관련된 유적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제 해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그 초기 단계의 어떤 그런 협력 작업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도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 팀들이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일본도 사실 그랬거든요. 일본도 국내 발굴이 끝나고 해외로 눈을 많이 돌렸는데 네. 우리도 이제 국내 발굴과 함께 해외 쪽으로 굉장히 많이 눈을 돌릴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문화재 발굴 건수가 최근에 굉장히 상승한 걸로 수치로는 나와 있군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루빨리 이 해초스님의 왕호천치 국전이 네. 그 발견된 둔왕석굴의 복원과 복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네, 가져봅니다. 자, 세계불교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는 세계불교는 지금 오늘도 불교방송 뉴미디어 팀의 유건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